안녕하세요. 위잘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작가 공간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특별히 멀리 하와이에서 휙 날라오신 홍희 작가님 만날 건데요. 저희 소개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덕입니다. 김PD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윗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전 쓸데없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어느 비행기 타셨나요? 하와이안 항공 타고 왔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하와이안 항공이 값은 저렴한데 네. 그 다른 항공 비행편에 비해서 네.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한 왜요? 1시간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죠? 같은 하늘을 날아오는데? 다른 신기하나? 항로로 오나 봐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시아나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게 있군요. 그것도 신기하네. 비싼 값을 하나 봐요. 네, 아무래도. 네. 완행이구나. 그러게요. 네, 근데 서비스나 이런 건 괜찮다는 거죠? 네네. 미국 항공사에 대한 그 안 좋은 추억들이 워낙 많아서. 맞아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 한국 항공사가 훨씬 더 서비스도 좋고 한국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고 빨리빨리 해주시고 하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홍희 작가님 닉네임 홍희는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해요. 제가 본명이 김홍리인데요. 제 이름이 제가 89년생인데 네.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맞춤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성씨에 리 씨나 류 씨이신 분들 성을 이와 유로 바꿨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동사무소 직원분께서 너무 열심히 일하시라고 제 이름이 리가 성씨가 아니라 이름에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로 바꾸셨다가 어머나. 나중에 저희 엄마가 발견하시고 네. 동사무소 찾아가가지고 이름을 다시 바꿔주셨다. 세상에. 네, 그래서 필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이름이 되게 독특하시다. 홍리. 네. 네네.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산속에 스님께 찾아뵙고 이름을 받아왔다 그래요. 물 맑고 넓고 깊은 홍에 이로울리라고 해서 맑고 넓은 맑고 깊은 물처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너무 좋은데요? 네, 최고인데요? 굉장하죠. 네.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살려고 지금 네. 정신 차리고 철 좀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 이미 드신 거 아닌가요? 더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과도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작가님 모신 특별한 이유가 물론 하와이에서 오시기도 했지만 책을 가져오셨어요. 네, 이게 출판된 지 일주일 정도 된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네네. 제목이 외국인 남편 덕분에 배운 자존감 대화법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제목이 웬일이에요? 외국인 남편이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네,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듯이 신혼 때 저희가 너무 많이 싸우고 네. 저는 이혼도 솔직히 고민하고 그랬거든요. 싸우면 그 정도가 되죠. 네. 네. 그런데 그 당시가 2020년도 코로나 시기였어요. 올 수 없는 시기였군요. 네, 그때 저희 하와이가 섬이잖아요. 네. 그래서 섬 전체가 락다운이 돼서 아예 법원도 안 열고 민사소송 접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혼이 가사잖아요. 그래서 접수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혼 서류를 이제 직장인 분들이 사직서 여기 품고 다니듯이 이혼 서류를 품고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웬일이에요? 그 덕분에 네. 법원이 문을 닫은 덕분에 저희가 계속 결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덕분에 이제 책도 내고 스펙도 쌓고 그리고 저도 이제 좀 내면적으로 많이 성숙할 수 있었던 이제 남편 덕분에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결혼을 그럼 2019년 정도 하신 거예요? 2018년도. 18년도에 하셨구나. 그러면 2020년도에 그 이혼 서류를 가슴에 품고 다니셨으면 결혼 한 1, 2년 차에 엄청 싸우시는. 그 아름다운 하와이에서 누구는 신혼여행을 가는 하와이에서. 맞아요. 정말 지상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지옥 같은 정말 매일 울고 맞아. 마음고생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큰 문제가 아니었나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그런 시기가 있어서 네. 이제 지금의 우리가 되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덕이네요. 네, 덕분에. 싸운 뭐 이유들은 다 사실 별거 아닌 걸로 싸우잖아요, 부부들은. 네, 네. 근데 주된 이유가 뭔가요? 뭐 집안일 문제도 초반에는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싸웠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맨 처음에는 이게 문화 차이일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성 친구 문제라든지, 이제 너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네. 왜 유교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행어로.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은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주에서 개방적인 주에서 왔기 때문에 그 친구 문제에 굉장히 그냥 네, 자유로웠어요. 그냥 여사친 네. 이런 건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문화 차이인가, 뭐 외국인이랑 결혼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서도 아니면 한국 분들도 아니면 미국인이 아닌 다른 외국 분들도 저희 남편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미국 사람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이게 다 개인차구나, 정서가 다르구나 네네. 라고 느끼면서 이제 한 개인으로서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이 관계성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이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존중해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이제 제가 자아성찰 일기를 쓰다가 이제 네. 책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물에서 맺혀진 씨앗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네. 네. 책 제목은 이 덕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의적인 네. 표현이군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에게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해요. 덕분에 배웠다고. 이 사람이랑도 이런 사람이랑도 말이 통하게 나의 자존감을 제가 스스로 지킬 수 있고 이런 사람이랑도 말이 통할 수 있고 네, 그런 대화법입니다. 여기 소제목에는 외국어 배우듯이 따라하는 나를 위한 소통법. 네.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 정말 막막하잖아요. 네, 맞아요. 외국어 처음 배울 때 우리가 보통 뭐 독해, 청취, 그다음에 회화, 문법, 단어, 뭐 영수거 이런 거 배우듯이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목차를 보면은 네네.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보카랑 그리고 그래머 이런 식으로 제가 정해놨습니다. 전공을 그대로. 그러셨구나. 영어 교육이 전공이시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맞춰서 대화를 하진 않잖아요. 한국어로 그렇죠. 대화를 할 때는. 대충 이거저거 얘기하면 서로 막 화내죠.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주어를 얘기하라고. 맞아요. 네. 근데 외국어를 배울 때는 우리가 이렇게 문법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배우기 때문에 이게 문법에 맞는 말일까 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모국어로 대화를 할 때에도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아래 써 있는 말도 너무 이해가 가요. 평행선으로 이어지는 말다툼에 지쳤나요? 이게 말을 하다 보면 패턴이 서로가 각자 자기 패턴대로 얘기하니까 맞아요. 늘 똑같은 평행선으로 계속 싸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같은 대화 패턴으로 40년 싸우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희도 똑같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해결해야 되나요? 일단은 우리가 결혼 생활을 만약에 결혼이나 아니면은 연인, 친구, 가족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사람 말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과 100% 동의를 하거나 찬성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말 중에 말을 듣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이 말을 듣다라는 게 시키는 대로 하는 말을 들어라. 너 왜 말 안 듣니? 맞아.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이런 말을 듣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귀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행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듣기 힘든 이유가 이 사람의 의견을 존중을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약간 의무감이 지워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아,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런 의무감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이 사람의 말을 내가 100% 청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의견은 존중해주고 언더스탠드 하고 네, 나의 의견은 또 나의 의견대로 스스로 존중을 해주고 맞아요. 네, 이렇게 평행선으로 이루어지다가 조금 1도만 방향을 바꿔도 이렇게 나중에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다시 멀어질 수도 있고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말씀하신 게 정말 약간 딱 귀에 꽂혔어요. 네.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 이럴 네. 때 그게 그냥 들어줘가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따라해처럼 들리니까 네. 기분이 확 상하는가 네, 봐요. 네.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란 환경 속에서 그런 게 네. 뭔가, 문화적인 요인이 네. 조금 크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도 남편이랑 처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제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순수하게 귀로 제 말을 들어줬는데 저의 의도는 나의 뜻을 따라달라는 말을 전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 남편이 제 말 안 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있으면은 상사가 하는 말을 부하 직원이 보통 들어야만 하죠. 네. 네네. 아니면은 또는 이제 가족 관계에서 부모님이라든지 시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를 며느리나 자식 입장에서는 네. 들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가끔 그렇지 않은 분들을 가끔 봐요. 네네. 누군가 윗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래요? 저는 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가끔 보거든요. 저요? 여기 계셨군요. 그리고 막 시어른하고 얘기하다가 시어른한테 어머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그런 사람 좀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늘어났어도 예전에는 왜 어른이 하는 말을 안 듣냐. 맞아.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숙이고 들어가라. 또는 뭐 상사가 시켰는데 당연히 해야지. 이런 문화도 있었고 그리고 친구 사이 동등한 관계에서도 눈치나 센스 또는 배려라고 불리는 약간 나를 자동적으로 희생하고 상대에게 맞춰주는 그런 행동들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미덕으로 맞아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오는 오해에서 기분이 안 좋으셨고 말은 분명히 남편이 들으셨는데 왜 들었으면 내가 하란 대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오해가 쌓여서 이제 싸움도 되고 네. 근데 남편인 이제 나는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러나 제가 아내라고 해서 제가 시키는 대로 본인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남편이 했던 말이 왜 저의 행복을 남편이 얼마나 바뀌는데 변화하는 데에 기준을 두느냐. 저의 행복은 저 스스로 찾고 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이제 이뤄가면서 행복을 느껴야지. 왜 남편이 얼마나 바뀌는 데에 행복의 기준을 두느냐고 말을 했었는데 그 얘기가 사실 정답이더라고요. 저는 저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한 게 아니라 남편이 해주길 바라거나 아니면은 뭐 센스 있게 아니면은 당연히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미국 분이시네요. 네. 그 뒤로 조금씩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방향으로 저도 생각을 조금씩 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구나. 내가 한국인이어서 이랬구나. 라는 이제 자아 성찰까지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남편이
그 말씀하시는 거가 너무 맞는데 네. 처음엔 그게 되게 서운하셨겠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하면서 이민을 갔잖아요. 네. 남편이 있는 나라에 이민을 갔는데 그치. 내 저는 편은 하나도 없는데.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네. 게다가 외국에 저는 또 외국인 이민자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인종차별 이런 것도 두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당연하게 이 사람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저희 남편이 고마워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원하는 하지는- 방식으로 네. 표현을 안 해줬구나. 해주지는 않았고 네. 이제 남편이 생각하기에 본인 이제 의도를 다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맞네요. 이게 네. 참 그러니까 각자의 언어로 얘기하는데 그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시키기가 쉽지 않고 네.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 네. 그걸 나는 바르기만 했었고 네,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뭔가 물꼬를 터가기 시작하신 거네요. 네, 네. 여기에 그 목차에 제가 봤더니 모든 파트마다 자존감이 들어가요. 네. 이 자존감 대화라는 것이 네. 굉장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이 이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과정이 네. 여기 들어간 건가요? 네. 자존감이라는 게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나를 존중한다라는 네. 뜻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나를 존중하는 게 남이 나를 존중해 줘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의견을 존중을 해서 네. 자존감이 오르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남편에게 또는 뭐 친구나 뭐 가까운 사람에게 약간 의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 스스로 의견을 존중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조금이라도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 만족을 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게 키워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말에는 주어를 나로 두는 경우가 네. 적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생각을 할 때에도 관계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아들, 네. 우리 남편, 네. 내 남편인데 우리 남편. 우리 모두의 남편일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생각의 중심을 이제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 때 나를 주어로 해서 내 생각의 중심을 나로 옮겨오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자존감 대화. 이게 스스로 나의 중심을 옮기는 그런 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한국어하고 영어의 차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영어는 생각해보면은 기본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말은 이게 당신도 아니고 우리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다 보니까 네. 생기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다르다는 건 알았는데 네. 제가 실제 문화적으로 다르다는 걸 깨달았던 게 허태균 박사님께서 쓰신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내가 한국인이라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조금씩 그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언어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왜 서양은 약간 정말 단순화해서 말하면 서양은 개인주의, 그리고 한국은 관계주의. 이렇게 시작이 달라서 우리가 오해가 쌓였다. 그런데 이게 저희 남편이 외국인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한국인끼리도 맞아요.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 저희 비슷해요. 네. 남편분과 겪었던 갈등이 네, 비슷한 네. 게 저희 둘,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겠지만 저희 둘을 이제 네. 놓고 보면은 기피디님은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제가 좀 많이. 더 관계주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감을 네, 비슷한 그런 갈등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몇 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빨리는 아니었고요. 저희는 한 7년 차? 7년 차 정도였나? 그 숫자를 기억하시나요?
작가님 지금 왜 이렇게 놀라세요? 미래가 걱정돼서 우리 잘해야 됩니다. 수 작가님이 올해 저희에게 국수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7년 차에 많이 싸우셨지만 지금은 굉장히 사이가 좋으신. 그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홍희 작가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의식적으로 노력을 좀. 노력 없이 끝까지 가면 그냥 싸우다가 많은 거고요.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해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거는 홍희 작가님과 김PD님이 같은 의견이시고 저는 사랑이 과연 뭘까라는 아직 그 철학적인 질문이 끝나질 않아가지고요. 뭐긴 뭐예요. 그냥 좋으면 되는 거예요. 뭘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쓸데없이 이런 걸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아직 저는 사랑을 잘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뭔가 노력하는 기간, 약간 깨달음의 기간, 이게 남편 탓이 아니구나. 이게 서로의 문제고 내 탓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노력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 거기에 되비춰보고 그러면서 진짜 관계가 너무 편해지니까 이게 가정 안에서 관계 편한 게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맞아요. 가장 나의 날 것을 보여주기 쉬운 맞아요. 곳이라.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득하고 나면 세상 관계에서 약간 무서울 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책의 내용들이 다른 분들한테 막강한 세상사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제가 이게 약간 문제집처럼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뒷부분에는 연습 문제처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상황이 각자 다르고 이게 중심을 나로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나라는 개인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의 상황, 독자분들의 상황도 각각 다를 거라서 이 연습 문제에는 답이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나의 모습이 뭔지 이런 걸 탐구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앞에 QR코드가 있거든요. 요게 제가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접속을 해서 뭐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지 같이 고민도 해보고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좋은데요? 왜냐하면 상황은 언제나 다르고 맞아요. 어떤 대화를 할 때 고민이 있으면 이 대화에 인물들도 다 다르고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 상대가 어떤 성향이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따라서 또 대화 방법도 당연히 달라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책 한 권으로 사실은 정답은 아니고 정답은 내가 찾아가는 건데 그 찾아가는 방향을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제목 알려드릴게요. 외국인 남편 덕분에 배운 자존감 대화법. 홍희 작가님 카페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어 배우듯이 공부하는 자존감 대화법? 네네. 그런 것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영어 표현들 문득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가자 그러면은 앞에 뭐가 생략됐냐면 우리가 생략된 거잖아요. 저는 영어 잘 안 들리는데 가끔 영화 보다 보면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after you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문득 저를 때린 거예요. 먼저 가시죠. 이거는 상대방한테 먼저 가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you가 빠진 거잖아요. 반대로 after you라는 건 빠진 거는 내가 네 뒤에 갈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글을 쓰시는 분들이니까 쓸 때 주어를 꼭 쓰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를 주어로 생각하면서 쓰세요? 아니면은 우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세요? 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린 시절에 뭐 글 쓸 때 나는 이렇게 쓰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쓰면 꼭 일기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조차도 별로 안 좋게 표현을 하는 그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여쭤보게 되는 거죠. 제가 국어 문법을 배울 때 우리나라는
언어의 경제성이라고나 할까요? 네.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만 딱 맞아요. 남겨서 뜻을 더욱 효과적이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하고 목적어도 생략도 가능하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어에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글을 쓸 때 우리라고 얘기를 할 때도 많고 나라고 얘기를 할 때도 많고 그래서 어떤 때는 문장을 쭉 보면은 나, 내가, 나의 이러면서 엄청 많이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의식적으로 이거는 내 생각이고 나를 탐구해야 돼라고 해서 글을 쓰는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함축적으로 얘기해놓고 상대방이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한다고 화를 내죠. 맞아요. 그거 저한테 하시는 거죠? 아니 그냥 많이 그러더라라는 거죠. 아니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남편분의 그런 반응이 이해가 되는 이해가 거예요. 되시나요? 네. 맞아요. 그 옛날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양반의 체면이나 이런 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약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서 돌려서 그거를 알아들으면 이 사람의 학업 수준이나 문학 수준이 높으니까 알아듣는다. 만약에 못 알아들으면은 평민이나 이렇게 다르다. 약간 그런 것도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회장님 옆에는 회장님이 하신 말씀을 해석하는 이 비서가 계시고 요즘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식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기침 한번 딱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저희 아빠도 가끔. 저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똑같이 언어에 그런 게 있지만 우린 더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생각해보니까 충청도는 정말 심한. 겨가 뭐 이렇게 하는 그거도 거인가요? 있고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신박했던 게 그거예요. 개고기 드시나요? 네. 개고기 좋아하세요? 네.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충청도로 딱 2자로 끝나더라고요. 개혀? 이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압축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문득 그 개그맨들이나 코미디언들 중에 충청도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습이 되신 것 같아요. 함축적으로 뭔가를 탁 던지는. 그러게요. 네. 근데 진짜 그런 언어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도 크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말에 그렇게 이제 언어 유희 같은 언어 특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육과정도 똑같은 교육과정, 12년 교육과정을 다 같이 듣고 그리고 뭐 성인이 되어서 해야 할 일들 우리 사실 다 알잖아요. 뭐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게 약간 다 정해져 있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렇게 함축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이민자들이 많은 그런 사회에서는 같은 문화권에서 온 것도 아니고 교육 과정도 다 다르고 가치관이나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말을 하면은 못 알아듣는 경우 또는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더욱 정확하게 내 의도가 뭔지 말을 하면은 소통이 훨씬 수월하죠. 정확한 단어와 뭐 형용사를 써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그나마 통할 수 있겠네요. 네, 오해가 없이.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방송국 다닐 때 출장을 갔어요. 프랑스에서 무언가 그 아이템을 찍는 거였어요. 그래서 현지 통역사가 붙어주셨는데 저희가 네덜란드, 독일 찍고 마지막에 프랑스를 갔었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 그 통역사가 현지의 그 업체와 얘기를 하면은 그 업체 사람들이 늘 삐지는 거예요. 어머나. 뭐가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촬영이 막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통역사가 빌런이었어. 통역을 제대로 못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언어를 그 뭔가 제대로 구사를 안 하시니까 뭔가 삐지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화적으로 약간 뉘앙스나 네네. 어투 맞아요. 그리고 뭐 제스처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요즘 이제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요즘 어린 친구들은 조금씩 개인주의적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의 발달이나 아니면 뭐 영화 이런 게 이제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옛날 식으로 네. 생각을 하면은 약간 소통이 안 되는 되죠.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하게 이제 의사를 전달을 하는 게 맞아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맞습니다. 것도 사실은 네. 지금 책을 쓰셨던 것처럼 자존감이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네.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것 맞아요. 같아요. 거절당할까봐, 맞아요. 상처받을까봐 오히려 맞아요.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대충 던져놓고 저쪽에서 이해해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네, 큰 네, 거죠. 네. 맞네요. 제가 연애 프로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썸 탄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 우리는. 네. 근데 이제 고백을 하기에는 이 사람을 잃을까봐 또는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해서 어떤 톡을 보내야지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떠볼 수 있을까 막 이런 식의 이제 패널들이 같이 고민하는 그런 프로도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요. 그 하나하나가 그때는 또 예민하고 소중하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원스럽게 직설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거나 조연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네. 내가 못하는 걸 대신해 주니까. 대신해 주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에게 한계를 쳐놓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이 사람이랑 뭐 사귀고 싶거나 아니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거나 하면 그게 진심이잖아요. 그 진심을 순수하게 표현을 하면은 되는 건데, 그리고 만약에 거절을 당했다 하더라도 내 진심을 표현을 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약간 여기서 만족을 한다면 그게 이제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거절 의사도 나는 존중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건 존중해주면 안 돼요. 그건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 의견을 관철시켜야지.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쨌든 네. 뭔가 내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얘기 못하는 것보다는 이야기하고 그걸 진심을 다하고 네. 그것이 훨씬 더 나중에 미련은 안 남겠어요. 네, 네. 이게 자존감 문제인데 네. 제가 늘 인용하는 그 영화 광식이 동생 광태. 네. 와, 그 영화 속 터지거든요. 보고 있으면. 그런가요? 네. 한번 기회 되시면 그 돌아가신 그분 누굽니까? 김주혁하고 배우, 네. 이효원 배우하고 봉태규가 네. 나오는데 두 형제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한쪽은 정말 좋아하는데 말도 못하고 알아줬으면 좋겠고, 아이고. 그런 후배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후배도 그걸 알아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멘트 중에 하나가, 대사 중에 하나가 그거였을 거예요. 직접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맞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근데 거절 당할까봐 결국은 얘기를 못했고 정말 눈빛으로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죠. 네. 근데 뭐 니체 그 할아버지께서도, 철학자님께서도 칸트였나요? 칸트. 그분도 뭐 언제 얘기를 할까 굉장히 망설이시다가 결국은.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어릴 때 누님 덕에 순정 만화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냈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하자. 그리고 싫어한다고 저쪽에서 반응이 안 좋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저는 그런 생각해요. 상대방이 노를 했을 때 마음에 아무런 찌꺼기가 안 남으면 이건 진짜가 아니다. 인연이 아니다. 그거 내가 스스로 한번 나한테 테스트해보는 좋은 바로미터. 아주 좋은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얘기했는데 이건 내가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고를 해봐야죠. 물론 요즘 조심해야 되는 게 스토킹이면 안 되니까 그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네.
죄송합니다. 네. 나름의 기피디님의 철학이었고요. 네. 홍희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 네. 이 책 안에 소중히 담겨 있으니까 사실 꾹꾹 눌러서 담았을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도 그 꾹꾹 누른 거를 하나씩 꺼내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영어로 한번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모사이겸. 그리고 직접 써보게 아까 보니까 정말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말로 하는 거랑 쓰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쓰는 건 정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직접 써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카페에도 글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혹시 거기 주제에 나오는 것 중에 같이 이야기할 만한 게 있으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제가 쓴 글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들어오세요. 들어와. 네. 오늘 홍희 작가님과 함께한 작가 공간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